사실 부동산은 바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 주식은 제 생각에는 현명하게 잘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5년 지나면 집값이 1.5배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어그러지면 사실상 너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랭구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 사연이 네. 올라오면 대부분 부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자주 올라오거든요. 뭐 앞으로 이쪽 컨셉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그 골라주세요. 솔로몬의 선택 해가지고 부부 의견이 안 맞는 그런 소재를 계속 다뤄도 괜찮겠다 싶기도 해요. 저희가 이전 사연도 그렇고 오늘 사연도 네. 부부 사연입니다. 아, 그래서 랭구님도 혹시 네. 와이프분이랑 뭔가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뭐 엄청 많죠. 오늘 점심 뭐 먹지? 아니, 그런 뭐 거 이 말고요. 정도 사소한 의견도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근데 투자를 어디다 하지? 이러면 진짜 맞을 확률이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사실은 너무 굵직하니까 네. 사실 의견을 맞추는 기회 자체가 작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야, 지금 삼성을 사야지. 야, 지금 하이닉스 사야지. 이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같은 반도체끼리도 이렇게 경쟁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컨셉이 또 너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살지 말지, 그다음에 뭐 수도권 비싼 걸 사야 되느냐, 뭐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얼마큼 무리해서 좋은 걸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애플 사는 거랑 삼성전자 사는 거랑 우리가 엄청 무리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몇 개만 사면 되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제 무리수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일단 총대를 매죠. 아, 누가 총대 베세요? 제가 매죠. 아무래도 랭구님. 제가 매고 잘 되면 제 탓이고 잘못 안 되면 다 내 탓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상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한마디 딱 하죠. 설득 절대 못 시킬 겁니다. 이게 같은 초등학생끼리 의견을 꺼내봤자 설득을 시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 의견이 확실하다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거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누구나 이게 초보자 시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총대를 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안 걸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내 의견이 맞아 라고만 이야기하지. 근데 저 사람이 야, 이번 한번 믿어봐봐 라고 했을 때 한번 믿어주겠죠. 근데 그게 연속으로 실패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 발언권 사라지겠죠. 근데 성공하면 그때부터 발언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 사람의 심리에 뭐가 숨어 있다고 보냐면 나중에 이게 실패했을 때 저 사람이 당신이 이거 하자 해서 안 됐잖아. 그 말 듣기 싫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를 못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깨트리는 작업을 누군가 한 명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사연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번 사연요? 네. 좋죠. 저희는 현재 청약에 당첨된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 입주 이후에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어 현재 인천 화성 통근 중이네요. 와, 화성을 통근하고 있네요. 이야.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남편은 화성시 남양읍 소재의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화성 인근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니까 뭐 입장을 두 개나 적어놨네요. 자, 아내는 주거 안정성 때문에 매매를, 남편은 사택에서 비용을 아껴서 투자 후에 상급지로의 매매를 원하고 있어서 방향이 갈려서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1년 후에 지금 이제 아까 청약 당첨된 부평구 소재 아파트를 팔 계획인가 봐요. 팔아서 무주택 기간 1년을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택 거주 후에 동탄으로 이사하려는 계획입니다. 적어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후에 현재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남편 회사 복지로 인해서 사택 아파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1년간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무주택 1년을 채우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택 아파트는 거주비가 거의 들지 않고요. 보증금 400에 월세 4만원. 와, 진짜 공짜네요. 자녀 계획도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동탄 신도시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 들어볼까요? 자, 1년 후 현재 집 매도하고 이후에 1년간 전월세 거주를 하고 나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택에 들어가서 사택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거주하고 거주 비용 아껴서 그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동탄 이 신도시로 바로 들어가자. 여기 남편분의 입장이네요. 그 다음에 배우자분의 또 입장은 1년 후 현재 집을 매도하고 나면 바로 동탄 신도시, 1기 신도시 구축이라도 사고 여기서 실거주 하다가 시드를 더 모아서 동탄 2 신도시로 갈아타자.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보니까 아내의 입장은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자녀 계획도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조금 받아서 매매 후 알뜰살뜰 시드를 모아서 갈아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주는 이 사택에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이렇게 아끼고 살면서 그 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시드를 불려서 이후에 지금 매매하려고 생각하는 아파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급지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택 아파트가 주거비를 세이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알지만 사택이 지내는 무주택 기간 동안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혹시 저희가 투자하는 또 주식이 또 떨어져서 저희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주식, 부동산 언제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아직 재테크 초보인 신혼부부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려주셨네요. 야, 엄청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입장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네. 보니까 두 분 재테크 방법이 완전 다른데요? 일단 입장은 완전 다르네요. 네. 일단은 둘 다 공통된 의견은 이제 이 집을 정리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둘 다 합의가 된 의견이. 근데 이제 1년 뒤에 팔 수 있다고 하니까 1년 뒤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의견이 갈리거든요. 네. 남편분은 사택에 거주를 하면 이제 물론 1년 뒤에 사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식으로 돈을 굴려서 한 번만에 내 집만을 하자. 좀 더 상급지로. 부인은 이제 그냥 동탄 1기 신도시로 먼저 실거주로 살다가 이후에 돈 더 모아서 차근차근 갈아타기를 하자. 이런 입장이 좀 완전 다르죠. 근데 이렇게 부부분들의 의견이 네. 갈리는 뭔가 본질 같은 게 뭘까요? 서로 이제 딱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걸 꼼꼼히 들여다보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가장 잘 되는 케이스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돈을 사택에 들어가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이 확보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으로 가장 돈을 펌핑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부동산은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는 맛이 있다면 주식은 한번 터질 때 막 수익률 100%, 200%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이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지금 동탄 1기 신도시는 우리가 지금 대출 조금만 이렇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걔가 조금 올라갈 거고 동탄 2도 오르겠지만 1도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돈 모아가지고 또 충분히 2로 갈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가 딱 그거네요. 제 생각엔 이분은 지금 그래요. 가장 잘 되는 시나리오 한 명은 그냥 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성분은. 모르겠어요. 확률 게임인데 그 남성분은 주식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성분은 만약에 주식 성과가 안 좋고 그 사이에 집값까지 올라버리면 최악이거든요. 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성분은. 그리고 이제 그 실패를 줄이고 싶은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남성분이 이길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딱 했는데 주식 잘 오르고 하필이면 또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이 또 가격이 하락해. 이러면 베스트죠. 그럼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주식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를 확률이 클까요? 아니지. 사실 부동산은 바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 주식은 제 생각에는 현명하게 잘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타이밍적으로 주식은 오르고 부동산은 떨어질 거냐 또는 그 반대냐 이걸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주식을 잘하려면 이분이 잘해야지. 그 전부터 잘하는 이제 재능을 좀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이제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지금 크게 높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죠. 타이밍보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 지역을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이분이 관심 있는 게 동탄 1, 동탄 2란 말이에요.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이냐 저는 이것만 보면 된다고 보거든요. 타이밍보다는. 예를 들면 저기 뭐 경기도 고양시 있잖아요. 똑같은 1기 신도시였죠. 근데 분당 대비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일자리가 전부 남부 권역 쪽에 쫙 다 들어왔거든요.
결국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탄 같은 경우도 좀 너무 남쪽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조업을 만들 장소가 서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남쪽으로 판교 만들고 또 더 남쪽으로 뭐 수원 만들고 또 더 남쪽으로 화성 옆에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도 많이 있고 또 더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지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든 뭐 몇 년 뒤에 사든 그건 큰 문제 안 된다라고 보죠. 그러면 랭부님이 보시기에 네. 이 두 분 중에서 네. 조금 더 나은 선택은 어느 걸까요? 일단 만약에 진짜 이 남성분이 정말 주식을 잘하는 분이라면 저는 부동산 안 해도 된다 봐요. 주식만 해도 충분히 수익률이 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 기준에서라고 하면 저는 부동산이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주식은 굉장히 잘 골라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냥 적당한 입지를 사가지고 엉덩이만 조금 무거우면 웬만하면 이기거든요. 그리고 연평균 상승률이 뭐 한 7%에서 10% 정도 좀 수요가 있는 곳들은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집값이 1.5배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분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6억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드가 3억일 때 3억이 1.5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억으로 대출 조금 일으켜서 6억을 샀는데 6억에 1.5배가 올라가면 사실상 3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주식은 3억에서 내가 몇 프로 벌었느냐, 이게 뭐 20% 수익률이다 이렇게 따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곱하기 2의 어떤 상승률 효과가 있거든요. 그 레버리지를 좀 썼을 때,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이게 수익률 계산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짜에 대한 거를 너무 생각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주택 1년만 유지하면 사택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까 뭐 500에 4만 원? 네. 거의 공짜. 야, 치킨 뭐 한두 마리 안 시켜 먹으면 그 월세가 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유해 볼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무주택 기간을 1년만 딱 유지하면 회사가 아니라 정부에서 10년 4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주택을 주겠다고 하면 사실 그게 LH 임대주택이거든요. 네. 과연 이걸 받는 게 유리할까 안 유리할까. 그분들이 시간 지났을 때 대부분 야 우리가 돈을 아꼈으니까 그 돈 모아서 나중에 한 번만에 더 좋은 상급지로 가자 이런 생각 하냐라고 보면 그곳에 안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 지금 사택에서 4만 원이면 사는데 동탄 이기신도시 왜 사야 돼? 차라리 그냥 그걸로 주식 좀 더 할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분이 주식을 잘하면 상관없는데 만약 잘 못하면 거기서 어그러지면 사실상 너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현실은 그래요. 오히려 조금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아마 이분이 사택에 들어간 순간 올해 우리 한번 해외에 한번 갔다 올까? 돈 세이브했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온전한 집 한 채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라면 동탄 일기 신도시 집을 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와이프분 네. 네, 의견에 조금 더 네. 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동탄 1기가 좀 나쁜 지역이었으면 고민해보라고 할 텐데 동탄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 있잖아요. 2기 신도시가 좀 크거든요. 범위가. 근데 1기 신도 가격 비교해보면 한 30% 정도는 1기 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가 비싼 아파트가 입지가 있지만 나머지 한 50% 이상은 1기 신도시보다 더 저렴한 입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기 신도시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신도시죠. 또 실제 거주하면 저는 거주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탄 2로 딱 가기에 디딤돌로 삼기에는 딱 적당하지 않나. 거기 살아보고 정말 마음에 들면 2로 가면 되고 거기서 만족도가 없으면 2로 가도 엄청난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동탄을 안 가고 딴 데로 가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딤돌로 삼기에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네. 이 부부가 가장 먼저 합의해야 될 건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결론을 먼저 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집이냐 주식이냐 이걸 정하기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먼저 합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전략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 머릿속에 그리는 그 실패의 그림이 완전 다르거든요. 남편분은 잘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보고 있는 거고 아내분은 잘못되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이걸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딱 먼저 기준을 잡는 게 먼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이제 이번 사연에서는 실거주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겠죠. 이 두 분은 뭐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그 기준을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연자 부부에게 또 조언을 하나 더 해주신다면? 당장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안 해야 되겠죠. 대신에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일기 신도시에 들어간다는 거는 살면서 판단할 시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동탄일기 정리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주식으로 만약 갔잖아요. 잘 되면 멋지죠. 근데 만약 잘 안 되면 그러면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뢰를 잃을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저는 집은 인생의 결승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중간 기착지로 가는 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이제 한 번에 가는 선택이 아니라 다음 수를 이어가는 선택이 어떨까. 그리고 동탄일기로 들어가서도 시드 모아서 그 돈으로 주식도 병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 부부 말고도 다른 네. 부부들한테도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거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오늘 저녁 뭐 먹을지도 의견이 갈리는데 당연히 투자에 대한 의견 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부부가 같은 결론에 꼭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뭐 불리는 거 좋죠.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당장에 지금 첫 번째 목표로 삼기보다는 함께 버텨나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수익률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이나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좀 토론을 하고 기준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네. 저희한테 보내준 이 사연자 부부가 또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도움이 될지 오히려 또 불화를 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도움되라고 이야기해드린 거니까 한번 영상 같이 보시면서 두 분이서 좀 뭐 산책하면서 즐겁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집에서 부엌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새면서 싸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산책하면서 이런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는 보통 권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